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탭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탭스 문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실제로 우리가 만점 전략을 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탭스를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실제 점수가 잘 안 올라간다라는 이런 불만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문법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부의 양은 정말 많긴 한데 이 부분에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 점수대별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올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600이라는 점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우리가 900점대 후반대까지 원하는 점수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문법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50점, 60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의 80점, 90점 이상까지 쭉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실질적인 강의 우리가 총 3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문제풀이 전략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실전 팁 이런 부분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라 생각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탭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구나. 또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 자체를. 그래서 탭스 문제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구성 전략이 뭐냐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시간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우리가 실제 강의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필요하죠. 다음에 실제 기출 패턴을 그래서 완전히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탭스가요. 기본적으로 문법을 잘합니다라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 유형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전략에 의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있어서 무작정 번역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패턴에 의해서 문제가 나오는가 라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 6강, 우리가 6회분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각각의 전체 30강에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서 한 300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300문제에서 어떤 전략들이 적용되는가 라는 부분에 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방법을 좀 공유하는 게 이게 필요하죠. 다음에 실제 실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5가지 패턴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한번 가봅시다.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의 전략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 됐다? A, B 대화 구문이죠. 그러면 이 대화 구문에서 우리가 잡을 때는 뭐냐면 반드시 A부터 번역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풀고 계시죠. 그렇지만 실제로 봤더니 A, B, C, D가 이렇게 시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출제된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게 나온다면 결국에 따져봐야 돼요. 문제는 A가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B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결정이 좀 돼야 됩니다. 문제를 나중에 이제 풀면서 느끼시겠지만 어떤 문제들은 A부터 번역이 필요하고요. 어떤 문제들은 그냥 B만을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 빈칸의 앞뒤 구조를 가지고도 문제가 들어가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좀 우리한테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1에서 해당되는 거 이런 대화 구문이 있을 때 봐야 될 기준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선택지 부분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어느 부분에 제가 먼저 접근하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A, B 대화 구문이 아니죠. 문장 지문이에요,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 문장 지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하고요. 역시 이렇게 접속사 유형이 나왔을 때는 번역적인 측면도 필요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토마스라는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라는 부분부터 쭉 가야 되는데 이때 문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선택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선택지들은 사실은 역시 이 빈칸만을 가지고 풀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인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 유형이 뭐다? 이렇게 전체 지문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독해하듯이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전개되는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문제죠. 우리가 문제는 41번에서 45번까지 문제를 보게 되면 A, B, C, D가 이렇게 대화 구문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 문법적인 오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어때요? 1번부터 20번까지 뭘 출제했는지 알고 있어요. A, B, C, D가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 보니까 시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A, B, C, D를 따져보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전략이 뭐냐면 번역적인 측면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41번에서 45번까지 문제에서 여기서 문법의 오류를 골라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밑줄도 없고 빈칸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각각의 문장을 독립시켜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흐름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A에서는 뭘 받느냐 다음에 B에서는 뭘 물어봤느냐 C나 D에서 역시 뭘 물어봤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각각의 문법의 흐름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지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 내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파트 1과 파트 2의 형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공부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되겠고 파트 세 번째는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지금 본인이 고득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따라 붙으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아직 실력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동영상 강의 자체를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파트 1, 2 위주로 따라 붙고 파트 세 번째, 네 번째는 나중에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법의 흐름을 잡으라는 건데 문법적으로 잘못된 걸 잡기 위해서는 거의 문법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에 파트 네 번째 마찬가지죠. 거의 독해 수준의 지문이 나와요. 문제 내에서. 이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체를 지금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형태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이제 필요한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탭스 문제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봐보세요. 문제 유형에서.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의 매월 시험에서 출제되는 패턴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준동사 유형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part 1, 2, 3, 4를 다 합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준동사 패턴들 다음에 두 번째 시제 부분들 다음에 동사의 어순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 패턴의 유형이나 어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 유형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문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목 정도입니다. 다음에 명사 관사 문제 다음에 형용사 부사 비교급 다음에 어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어순하고 좀 약간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장 자체 어순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와 관련된 어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문제 있고요. 전치사, 다음에 접속사 유형들, 그리고 대명사와 가정법, 도치까지 문제 유형들이 쭉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패턴을 먼저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다음에 여러분들 각각의 이 상황에서 본인이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실전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풀어본 다음에 좀 별표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틀린 부분이. 그래서 이 중에 어디에 걸려드는가를 좀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 유형들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 그리고 나는 이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좀 구분 좀 해볼게요. 문제를 볼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준동사부터 시작해서 비교 구문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스트럭처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법을 좀 알아야 돼요. 즉 다른 예를 들어서 준동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사나 부정사, 동명사가 실질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enjoy ing나 decide to 부정사 이건 구분하고 있어야죠. 또 역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어떻게 쓰이는지 다음에 관계사나 가정법 다음에 수동태 유형들이 있고요. 때때로는 우리가 문장 구조 자체도 때때로는 스트럭처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도치 구문 마찬가지죠. 도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도치들이 있죠. 부정어 도치나 형용사 도치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교 구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패턴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조건만 따지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동사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명사 관사 문제, 대명사나 형용사 부사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이 구조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실적으로 뭐냐면 개별적인 단어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usage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단어의 문제다. 이 단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분리시켜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structure라고 정의하는 부분과 다음에 usage라고 정의하는 부분을 서로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번역이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이거는요. 다시 보면 시제라든지 조동사, 접속사, 전치사 문제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모두 다 선택지를 보여드리고 먼저 시작합니다. 이 선택지에서 뭘 물을까요? 이걸 하는데 사실 그래서 구조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단어의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번역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세 가지로 구분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자면 이게 있습니다. 선택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볼 때 있어서 아까도 그냥 제가 문제만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부분을 먼저 볼 것이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한번 봐보세요. 뭘 묻는지 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뭘 물어봤다? 바로 시제 부분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다음에 또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일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와 시제가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일치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주어를 봐야 되는 거고요. 시제를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번역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A, B, C, D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뭘 물어봤다? 이거는 준동사 유형이에요. 부정사라든지 동명사나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찾을 것이냐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선택지를 먼저 접근하면서 내가 어디를 먼저 보고서 문제 접근하는지 이것들은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드릴 때 어떻게 푸는지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푸는지 이걸 좀 확인하면서 전체 300문제가 끝났을 때 앞으로는 선택지만 딱 봐도 어떤 문제를 요구한다 라는 걸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시간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볼 때 이 전체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25분이라는 시간을 주잖아요. 이때 가장 이상적인 시간 안배. 지금은 좀 힘들어도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말고 다음에 이제 맞춰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1번부터 40번까지의 제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 안배를 12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14분까지 맞춰가는 거거든요. 최대. 그리고 41번에서 50번까지의 시간을 약 10분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점수대별로 따졌을 때 아직은 점수가 약하신 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고득점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좀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12분이라는 시간과 1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서 좀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난이도 상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는 각각의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에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기본 이론을 정리한 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여드릴 때 항상 모든 문제에다가 뭘 집어넣어놨냐면 문법 이론서를 기반으로 한 기본 이론을 다 정리해놨어요. 각각의 문제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들으실 때 전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강의만 듣고 있지 마시고요. 조그만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노트 필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이론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때 실질적인 포인트별로 약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나는 이게 좀 약하구나. 시제가 약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사가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전략들이 중요한 건데 이 전략들을 위해서는 포인트별로 본인의 약점이 어디 있는가
라는 부분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기본 이론 정리하는 거. 다음 두 번째, 포인트별로 하나하나를 바로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초반에 공부할 때는 전체 이론이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처럼 이렇게 실전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 풀 때 포인트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결국에는 문제풀이량을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게 될 300문제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접할 수가 있는데 그 접하기 전에 우선은 이 두 가지부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각각의 중요 문항 자체를 노트에다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때로는요, 문제 자체가 반복이 돼요. 똑같은 문제 유형은 아니겠지만 같은 빈칸의 위치, 다음에 같은 콤마의 위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론 정리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노트에다 좀 정리를 해서 그 문제 스타일을 외우는 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고요. 반드시 조그만 노트에다가 이론 정리하고 다음에 문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같은 패턴의 문제를 완전히 숙지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이런 것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밑에 하단 부분에 같은 패턴의 문제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강의에서 제시하는 포인트들 완벽하게 좀 자기 걸 갖고 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탭스 문제에서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가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될 거냐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 문제에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이런 포인트들을 본인 걸로 만드는 작업,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사실은 이겁니다. 만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점수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99점까지 100점까지 찍힐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점 전략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좀 심어주면서 실제 우리가 총 30강 문법 정확하게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뵈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